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어제 트롯의 민족 MBC에서 트롯의 민족 방송했습니다. 어저께는 3라운드로 1대1 데스매치, 즉 1대1 경연을 해서 점수를 덜 받은 사람은 탈락하는 그런 죽음의 매치죠. 총 10팀이 아마 경연을 해서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10명이 4라운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떨어진 10명 중에서 5명을 다시 구제를 하는 이제 패자부활전을 해서 5명이 이제 나온다 그럽니다. 살아남는 거죠. 어저께 어쨌든 이제 정말 실력자들만 20명이 겨루어서 10명이 선출이 됐고, 떨어진 10명 중에서 5명이 살아남으니까 일단 우리에게 보여줄 주인공들은 다 보여주고, 주인공 중에 주인공들을 지금 뽑아서 선출해서 4라운드. 그러면 이제 이 트롯의 민족도 거의 중반전에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트롯의 민족은 지금 시청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시청률이 조금 올라서 지난주보다 1.7% 올랐으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오른 것이죠. 1.7% 상승했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9.8%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대대적인 프로그램인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시청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스터 트롯 35.7%에 비하면 한참 저조하지만 트롯신이 떴다에 비교해서도 시청률이 낮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몇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그 스타성이나 화제성에서 특출난,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화제성이 될 만한 그런 스타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런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이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MC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현무 씨가 아무 소명이나 이해도 없이 나타나지 않다가 4회인가 5회부터 쓱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롯의 민족을 전국 대항전으로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지역별 대항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그냥 산만하기만 합니다. 이 지역전을 왜 했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머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 지역의 대표, 코치, 감독, 코치가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여기 쓴 뭐라고 단어들도 하도 많이 쓰니까 어쨌든 그들을 지도하는, 대표하는 그 지역 대표들이, 유명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경연에서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이 촘촘하지 않고 계획이 잘 세우지 않은 그런 엉성한 기획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 예를 들어서 안무랄지 의상,
그 다음에 노래를 트레이닝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MBC가 엄청난 재정난에 아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제작비를 쓸 수 없었던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청률 저조라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출연자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을 좀 뽑아본다면 류지원 씨라고 이북에서 온 아코디언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어저께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서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희애 씨하고 신명근이란, 남희애 씨도 우승 후보의 유력한 주자인데 신명근이라는 그 젊은 청년 뮤지컬 배우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데스매치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저한테 꼽으라 그러면 저는 신명근 씨를 뽑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외모나 노래나 얼굴이 좀 연예인들은 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관객들을 딱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명근 씨는 두 사람이 정령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근 씨를 저는 제 마음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소연 씨하고 박민주라는 사람. 조소연 씨는 뽕필이 좀 있는 사람이고 박민주 씨는 국악을 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의 사랑은 각오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부르기 힘든 노래죠. 이민숙 씨의 그 특이한 가창력으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잘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두 사람이 워낙 실력가가 둘이 붙다 보니까 조소연 씨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박민주 씨는 이제 국악을 하는 데다가 이제 트롯을 접목을 하니까 노래를 제법 잘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드리 양장점이라고, 저는 이 팀이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블레스라는 이 세 청년, 셋이서 호떡 가게를 한다고 그러죠. 멋져요. 생계는 생계대로 유지하면서 일터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 생계를 팽겨치고 그냥 무대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네들의 생활을 한다는 거 멋지죠. 근데 이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들은 그 장윤정 씨가 트롯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만들긴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 노래도 제법 잘하기 때문에 좀 트롯 그룹이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명서라는 사람하고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죠. 27세 성진우 씨하고 둘이 경합을 해가지고 장명서 씨가 이기면서 3라운드의 MVP가 됐습니다. 이 사람 하여튼 국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기본기는 단단하죠.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롱이라고 개그맨하고 김민건이라는 그 12세 먹은 그 트롯을 구성지게 잘 부르는 사람이 경합을 해서 김민건 군이 이겼습니다. 대충 제 눈에 제가 이제 그 안성준이라는 사람이 좀 있군요. 이 사람도 이제 그 MVP를 받았던 사람일까요? 2라운드에서. 이거 제가 지나간 일이라 잊어버렸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의 장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스매치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5명을 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이 5명 중 저는 4명 정도는 부활해서 다시 4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4사람이 나미애 씨. 이 사람은 참 무명 가수로서 생활도 오래 했지만 정말 이쁘고,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쁘고 매력이 있고 단정하고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품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소연 씨. 지난주에 아쉽게 우리가 우승 후보로 꼽던, 정말 트롯 민족의 스타로, 핫스타로 꼽히던 김소연 씨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 당연히 살아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소연 씨, 박민주 씨랑 해서 떨어졌지만 이 사람 살아올 것 같고, 성진우 씨도 부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5명 중에 4명 정도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때 뭐 그 당시에 또 선곡하고 그날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 이 정도 사람이 부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패자부활전이 김소연 씨가 이제 무대에 오르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기 위해서 딱 화면이 끝났습니다. 저는 보이스 트롯에서 박세욱 씨가 1등을 하고도 지금 전혀 활동하는 모습이 잘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롯의 민족도 또 이제 이렇게 뭐 1, 2등 우승 후보가 가려지겠지만 그렇게 눈에 탁 띄게 이거 뭐지? 스타 탄생 아니야? 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탁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3라운드까지 본 저의 개인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